인적 물적 시설을 고용하지 않은 프리랜서, 그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거고, 스튜디오가 있고 촬영 장비가 있고 소득이 좀 크시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이 안 쓰면 역시 상담 전환이 낫겠네요. 그렇죠.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홍용학 세무사를 모시고 유튜버들 세금 관련해서 정보를 한번 제공해 드렸는데요. 그땐 저희가 이 유튜버 관련 세금이 좀 어려우니까 좀 구체적으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원칙만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버 전문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밸런스 텍스 컨설팅 이민우 세무사라고 하고요. 밸런스 산학회에서는 2대1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 영상, 산악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천 팔봉산 갈 때 홍영학 세무사가 홍대령, 이민호 세무사가 이대휘, 제가 이장군, 이렇게 좀 군인놀이를 하면서 산을 타고 왔었는데, 자, 오늘 뭐 산악회 영상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죠. 정보 전달 세금 콘텐츠 영상이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구독자분들보다 유튜버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버 분들을 위한 세금 정보 팁 이제 시작합니다. 저도 유튜버잖아요. 저가 이제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16만 구독자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예. 사실 유튜버들 사이에서 올해 좀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구글에서 예. 갑자기 정보를 입력해야지, 안 그러면 너네 세금 뭐 많이 떼갈 거야. 그렇죠. 뭐 이런 메일이 한번 이렇게 안내 공문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처음 받아보고 당황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왜 그런 게 나온 계기가 뭔지, 또 우리가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예.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왜 그런 일이 벌어진 네. 거냐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유튜브에 미국 그 국민들에게 유튜브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다양한 인종,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포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하니 당신이 미국인이 아니라면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세요. 우리 애드센스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애초에 구글은,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사가 구글이니까 애초에 구글 유튜브는 그 채널 운영자 중에서 미국인들에게는 미국 내 과세를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여태까지 별다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예. 이번에 너네가 미국인이 아닌지 미국인인지 확실히 정보를 입력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냐면, 애드센스 상에서 질문이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라는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아니요라고 증명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을 하셔야 이제 낮은 세율은 아니고 과세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24%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아니 24%가 30%보다 더 싸니까 더 불리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시민들이 방송을 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로부터 $10,000를 송금 받았다.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인들이 내 방송을 봐서 벌어들인 소득은 $1,000다. 그러면 $1,000에 대해서만 30%.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만약에 이 애드센스 업데이트를 안 하시게 된다면 $10,000에 대해서 24%, 2,400%를 원천 징수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애드센스 정보를 입력을 안 하면, 그렇죠. 얘 뭐 미국이냐? 그러면서 전체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입력을 해서 야, 난 적어도 미국인이 아니야 라는 걸 입력을 한다면 미국 내 소득만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인이 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다가 참 막 자꾸 막히고 못하겠다 싶으면 뭐 이렇게 저희 상담 전화에 전화하면 도와주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글 아이디 로그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시는 구독자용 영상이 아니고 유튜버용 영상이에요. 예, 그렇죠. 유튜버이신 분들 중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아직도 입력을 못 하셨다면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죠? 5월 말까지. 5월 말. 그럼 지금 이 영상이 지금 5월 초 중순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제 한 보름, 뭐 20일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빨리 상담 전화 하시면 되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시청자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자면 좋아하는 가수는 영어 노래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네. 댓글도 봐도 다 이제 영어 관련된 네. 댓글들만 네. 올라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TIN 넘버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미국 사업자 등록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30%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조약에 의해서 10%로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 안내를 받으신 유튜버라면 무조건 입력하는 게 좋고 입력하는 게 좋고요. 심지어는 내 유튜브에 댓글에 영어가 많다. 예를 들어 슈퍼게임 이세만스 TV는 영어 댓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영어 댓글이 많다. 대부분이 아마 웃긴 영상 또는 노래 영상 또는 그렇죠. 먹방 영상 이런 대사가 별로 없는 그런 영상을 운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입력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저런 질문들, 저런 궁금증들이 많아요. 그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뭐 3.3 원천 징수를 당한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지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밸런스 텍스에서도 그 신고 대리를 해주는 안내 영상도 찍었었고 뭐 이렇게 관련 링크로도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유튜버 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도 세금을 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보통의 우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 받는 분들은 자진해서 토탈 얼마인지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원천 징수가 되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띄고 받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나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유튜버들은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조세 행정 효율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리게 하는 것이 국가가 힘들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송금된 외화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송금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충분히 언제든지 세무조사 통해서 과세될 수 있어요. 그 유튜버 분 중에서 구독자 수가 적거나 또는 구글에서 매달 입금되는 외화가 적다면은 뭐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그나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만 그렇죠. 구독자가 적어도 뭐 몇만 이상 또는 매달 외화가 입금되는 게 몇백 이상이라면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신고를 알아서 안 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할 때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버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무사니까 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뭐냐면 인적 물적 시설을 고용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영리 목적이랑은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이 방송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1,000명이었나요? 1,000명이 넘어가면 애드센스에다 이제 방송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광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넘어간다고 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시설을 고용한다고 하는 게 법에 써 있는 말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빌리거나 혹은 뭐 촬영 장비를 사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세하게 인적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고용도 없고 그냥 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다만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경우에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혜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 혜택은 뭔가 뭐 좀 이득 보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좋은 점은 뭔가요? 예,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경우에 좋은 점은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 기준 경비율로 해가지고 세금을 단순하게 세금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경비 처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종합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할 때 필요 경비 요거를 사업에 들어간 실질적인 비용들을 가지고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비들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먹방 유튜브다 하면은 식대, 그리고 여행 유튜버다 그러면 여행 경비 이런 것들도 경비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사 경비로 처리가 돼서 경비 처리가 안 됐어야 하는 금액들이 이제는 경비 처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3.3%로 지출을 하는 것보다 세금 계산서 발급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사업자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 다른 회사에 뭐 PPL을 한다거나 혹은 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도 가능해지는 이런 혜택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세금 이야기고 그렇죠. 유튜버 분들 중에 저도 뭐 정말 구독자 수 100명 있고 뭐 하루 조회수 뭐 10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분들은 아예 수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모든 유튜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 좀 구독자도 좀 늘고 조회수가 늘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통장에 지금 돈이 꽂히고 있다. 이분들이 대상이고.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한 달에 뭐 10,000원씩 꽂히고 있다. 그럼 뭐 10,000원씩 해도 1년에 12만 원이니까 세금이라는 그렇죠. 건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가산세같이 불이익이 있는 건데 한 달에 10,000원씩 1년에 12만 원이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낼 세금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낼 세금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뭐 매달 그래도 몇백만 원씩 뭐 이렇게 꽂히시는 분들은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 아주 대형 유튜버들은 이미 당연히 세금 신고를 잘하고 계실 거고 뭐 좀 애매한 부분들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뭐 300만 원 요렇게 좀 수입이 꽂히시는 분들은 아직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또 유튜버 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사업자 등록을 뭐 한 번도 내보신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뭐 저희가 세무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말도 되게 쉽지만 그렇죠. 무슨 등록증 이러면 어렵거든요. 뭐 정부기관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내가 직접 가야 되나 대리인이 가도 되나 뭐 이런 거 모르실 텐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대리인이 가도 되는지 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세무서에 가서 일단 하실 수가 있고요. 세무서? 근데 요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세무서에 오는 것보다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홈택스. 근데 보통 이제 이제 사장님들 이제 요걸 의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어디서 맡기시냐면 업종 코드 고르시는 데서 맡기세요. 그래서 업종 코드를 뭘 골라야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두 가지를 크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보통신업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건 이제 과세사업자예요. 그리고 서비스업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건 면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적 물적 시설을 고용하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적합한 곳, 그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거고, 스튜디오가 있고 촬영 장비가 있고 소득이 좀 크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같은 유튜버지만 어떤 분들은 과세 사업으로 신청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면세 사업으로 신청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세무서 자체에서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별로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저희 세무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될 사람들은 과세가 날 수 있고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이 없으면 면세가 더 낫겠네요. 꼭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것이요. 정보통신업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 이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도 다르고요.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코드 번호를 과세로 넣어야지 유리한지
연세로 넣어야지 유리한지 뭔지 정확히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이 안 쓰면 역시 상담 전화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단순하게 정말 그냥 소소하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유튜브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시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꿀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포부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튜버 분들이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네. 그럼 이제 뭐 세금 신고를 할 텐데 네. 어쨌든 세금 신고라는 건 내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튜버 분들의 뭐 수입은 구글에서 외화 통장에 꽂혀주는 그 구글 광고 수익 뿐인가요?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다른 기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네. 있죠. 요새는 유튜버 분들이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활동을 여러 군데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슈퍼챗을 통해서 이제 받는 그런 구글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MCN. 그러니까 유튜버들 소속사 거기서 받는 소득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프리랜서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전속계약금을 받으신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을 하신다 그럼 강연이 일시적이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사업소득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머스라고 하죠. 뭐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뭐 PPL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뭐 외주를 받아서 상품 안내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 할 적에도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세금계산서를 떼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튜버 분들의 소득이 워낙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유튜버들의 세금은 단순하게 구글에서 입금되는 금액뿐이야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양한 소득, 아까 말씀하신 뭐 강의 소득 또는 그렇죠. PPL 광고 소득 예. 그리고 구글에서 꽂히는 광고 소득 뭐 이런 소득이 다양할수록 좀 더 소득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겠네요. 그렇죠.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버님들 중에 예. 나는 강의도 좀 했는데 예. 광고도 좀 받았는데 예. 또 구글에서 외화통장에 돈이 좀 꽂히는데 예. 근데 나는 세금 신고 할 줄 모르는데 예. 우리 유튜버 전문 세무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눈이 지금 커졌는데요. 지금까지 모르시면 정말 안 되고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 5월 말까지니까. 그렇죠. 5월 말까지 만약에 나는 됐어 배째 유튜버 제가 나는 세금 안 낼 거야 배째 유튜버는 5월 말까지 만약에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 불이익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가산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산해보고 야 당신은 500만 원 했어야 돼. 근데 그 500만 원을 안 했으니까 어떤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안 했어요. 예, 그럼 몇 그 퍼센트가 붙나요? 일반 불성실이 있고 그다음에 고의로 불성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로 불성실한 경우에는 40%, 일반인 경우에는 20%에서 10%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세에다가 40%가 붙고 거기에 가산금까지 붙어버리면 가산금은 또 내가 세금 안 낸 기간 동안 이자처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진짜 1, 200만 원 내야 되는 거는 3, 400만 원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어두고 자기가 소득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제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5월 31일을 앞두고 5월 달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안내 나오는 안내 공문이나 홈택스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이 가능한 소득도 있고 아닌 소득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글 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도 유튜버 분들 중에는 홈택스 봤더니 구글 광고 수입은 없네. 이거는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한테 뭐 상담 전화를 주신다면 당연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상담 전화 안 하고 내가 한번 직접 해볼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뭐 수입은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뭐 광고 수입이나 뭐 강연 수입이나 경비 처리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떻게 뭘 경비 증빙을 할 수 있는 걸 모아서 할 수 있나요? 경비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증빙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셨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홈택스에 가서 내가 썼던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조회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경비 처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비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헷갈린다. 예. 그럼 결국은 또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세무사인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사님들 중에 구독자 수 1위는 바로 슈퍼개미 이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인정하는 유튜버 전문 세무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유튜버님들에게 작은 도움 또 절세 팁이 있었으면 하고 만약에 나 좀 더 받고 싶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밸런스 산하께서는 2대2 2대2인데 이민우 세무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마무리로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마치 국가의 흥망성쇠, 그다음에 사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기업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사업이었지만 이게 커질 때 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세무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적게 세금을 내면서 같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흥망성쇠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합하게 필요한 서비스만 받게 도와드릴 거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아주 훈훈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3가지예요. 소득을 진짜 많이 벌거나 뭐 연봉 1억, 2억, 3억 내가 번 소득을 엄청 투자를 잘하거나 뭐 3천만 원 벌었어도 10배 수익, 투자 수익 내면 1년에 3억씩 벌 수 있는 것도 투자 수익으로. 세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월 결산, 연말 결산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내는 지출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험료, 하나는 세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과 또 세금에 대한 이런 그때 적절한 팁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쨌든 5월달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에 유튜버님들만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영상 오늘 녹화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민우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